트레이드 이후 레벨을 잃고 다시 스타덤에 오르지 못한 현 NBA 선수 8인을 소개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은 썬더의 프랜차이즈 얼굴이었고 2017년 MVP 시즌 동안 평균 31.6점으로 리그 득점 1위를 차지했으며 새 시즌 연속 평균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19년 로키츠로 트레이드되어 한 시즌을 보낸 후 워싱턴 위저즈로 트레이드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시즌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21년 레이커스로의 이적은 가파른 하락의 시작을 알렸고 특히 3점 라인 뒤에서의 슛과 그의 턴오버 문제는 눈에 띄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23년 재즈로 트레이드 되었고 곧바로 웨이버되어 클리퍼스와 계약하여 2시즌 뛰었지만 이번 오프 시즌에 네어 기츠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벤치에서 나온 그의 역할은 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터 올라디포. 올라디포는 페이서스에서 뛰는 동안 절정에 달했으며 특히 2017-18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23.1점, 홈 2리바운드, 4.3 어시스트를 기록하여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상과 올스타에 2번 출전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19년에 부상을 당한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며 로키츠에서 잠깐 활약하고 히트로 이적한 후 건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히트는 그를 썬더로 트레이드했고 더 큰 거래의 일환으로 그를 그리즐리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올라디포는 무릎 수술에서 회복 중인 2월에 그리즐리스가 그를 웨이버했기 때문에 그리즐리스에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군중을 열광시키고 팀을 올스타로 이끌었던 선수가 이제 리그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자야 토마스. 토마스의 전성기는 2016-17 시즌에 평균 28.9점과 5.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셀틱스를 동부 콘퍼런스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그는 올 NBA 세컨 팀의 이름을 올렸고 MVP 투표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17년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트레이드 되었고 15경기에 출장하여 36.1%의 슈팅으로 평균 14.7점을 기록한 후 그는 다시 레이커스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후 위저즈에서 보낸 2019-20 시즌은 경기당 평균 12.2점과 3.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예전의 모습을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24년 현재 토마스는 공식적으로 은퇴하지 않았지만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NBA 스타로서의 그의 시절은 훨씬 지났습니다. 데릭 로즈. 로즈는 2008년 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되었고 세 번째 시즌에 평균 25점, 7.7어시스트, 4.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불과 22세의 나이로 MVP상을 수상한 역대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로즈의 커리어 궤적은 12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ACLI 찢어지면서 최악으로 돌아섰습니다. 16년 닉스로 트레이드 되었고 경기당 평균 18점과 4.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탄탄한 시즌을 보냈지만 한때 리그를 지배했던 폭발적인 선수가 사라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8년 팀버울브스에서 50점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순간으로 기록되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그의 영향력은 계속 제한되었습니다. 23-24 시즌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그는 주로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했으며 제한된 시간 동안 평균 8점과 3.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벤 시몬스. 2016년 필라델피아 76ers의 전체 1순위로 지명된 시몬스는 부상으로 16-17 시즌 전체를 결장하기로 결정했고 늦깎이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데뷔 시즌인 17-18 시즌,
경기당 평균 15.8점, 8.1리바운드, 8.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먼스는 호크스와의 21년 동부 콘퍼런스 준결승전에서 중요한 순간에 슛을 하지 않으려 했고, 특히 7차전에서 덩크 슛을 놓친 것은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시리즈의 여파로 시먼스는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21-22 시즌 대부분을 뛰지 못했으며 결국 제임스 하든을 필라델피아로 보내는 블록버스터 거래로 브루클린 네츠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13-24 시즌 단 15경기에 출장하여 평균 6.1점, 7.9리바운드, 5.7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필드에서 58.1%의 슛을 기록했습니다. d'Angelo Russell 2018-19년 네츠에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올스타에 선정되어 경기당 평균 21.1점, 7어시스트, 3.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네츠를 플레이오프로 이끌었습니다. 올스타 시즌 이후 러셀은 케빈 듀런트를 포함한 사인 앤 트레이드로 워리어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워리어스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고 나중에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로 트레이드되었지만 부상과 불안정한 성적 때문에 다시 올스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3년 레이커스로 복귀한 그는 정규 시즌 성적은 좋았고 심지어 한 시즌에 레이커스 프랜차이즈에서 만든 3점 슛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슛으로 평균 14.2점에 그친 그의 플레이오프 부진은 주요 화제가 되었고 팀과의 장기적인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콜린 섹스턴 섹스턴은 2020-21 시즌 동안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경기당 평균 24.3점, 4.4어시스트, 3.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주요 득점 옵션과 잠재적인 올스타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1-22 시즌 초반에 반월판이 찢어지면서 그해 대부분을 뛰지 못했고 22년 미첼과의 트레이드로 섹스턴이 재즈로 트레이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3-24 시즌 동안 섹스턴은 11경기에 출전하여 경기당 평균 18.7점, 4.9어시스트, 2.6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생산적인 시즌을 나타내지만 역할 플레이어로의 전환도 반영합니다. 여전히 재즈의 귀중한 기여자이지만 그의 경력의 궤적은 그가 직면한 도전에 의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존 올 월의 최고 시즌은 2016-17 시즌의 평균 23.1점, 10.7어시스트, 4.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위저즈를 동부 콘퍼런스 준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8년에 아킬레스건이 심하게 찢어져 19-20 시즌 내내 뛰지 못했습니다. 회복 후 월은 20년에 로키츠로 트레이드 되었고 그곳에서 경기당 평균 20.6점과 6.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제한되었고 그 시즌에 단 40경기에만 출장했습니다. 22년 월은 클리퍼스와 계약하여 커리어를 되살리기를 바랐지만 다시 한번 부상과 불안정한 플레이로 인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현재의 월은 계약하지 않은 상태이며 NBA에서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